카페에 마주 앉은 2시간이 매번 그 사람의 오늘 얘기로만 채워져 있어요. 회의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고, 점심에 누구랑 밥을 먹었고, 어제 본 영화는 어땠는지까지. 정작 내가 오늘 어땠는지는 카페 문을 나설 때까지 한마디도 꺼내지 못해요. 연인의 하루는 내 머리에 통째로 들어왔는데 내 하루는 어디에도 풀리지 못한 채로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.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이 유독 더 지치는 이유가 이거예요. 그런데 사실 이건 그 사람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. 뇌 안에서 일어나는 보상체계 때문이죠.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피나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람이 자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그 순간 뇌 안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받을 때 켜지는 보상회로가 똑같이 켜진다는 결과가 있어요. 자기 얘기 그 자체가 보상이라는 거죠. 근데 진짜로 자기 얘기 그 자체가 보상인 게 맞을까요? 그냥 입을 여는 것, 말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 아니냐고 의심해 볼 만 하잖아요. 같은 연구팀이 그걸 확인해 보려고 비교 실험을 하나 더 해뒀어요. 같은 사람한테 2가지를 시켜본 거예요. 한 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, 좋아하는 음식, 짜증나는 순간, 주말에 행복한 일 같은 거요. 그 다음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 혹은 남의 의견에 대한 얘기를 시켰는데 결과가 명확했어요. 자기 얘기를 할 때만 뇌 안의 보상회로가 환하게 켜졌어요. 음식 먹을 때, 돈 받을 때 켜지는 바로 그 자리. 인간이 살아남으려고 가장 오래 다듬어온 가장 기본적인 보상회로예요. 자기 얘기는 그 위에 그대로 올라타 있는 거예요. 반대로 남 얘기를 시켰을 땐 같은 자리가 거의 반응을 안 했어요. 같은 입에서 나가는 말인데도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 뇌 안에서는 사탕을 입에 무는 거랑 거의 같은 일이 벌어져요. 말하는 게 곧 보상이에요.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것도 너한테 정보를 주려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입에서 자기 얘기가 빠져나가는 그 행위 자체가 도파민이에요. 그래서 주제가 뭐든 결국 본인 얘기로 흘러요. 같이 본 영화 얘기를 시작했다가도 5분 만에 본인 얘기로 빠져 있고 다음 휴가 어디 갈까 얘기를 시작했다가도 어느새 본인이 갔던 여행 얘기로 흐르는 것도 산만해서가 아니라 회로가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. 근데 진짜 충격은 그 사람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기 얘기를 고른다는 거예요. 새벽 1시 넘은 통화를 떠올려봐요. 너는 내일 8시에 일어나야 하고 그 사람도 자기가 내일 출근인 거 알아요. 그런데 자정을 넘기고 1시를 넘겨도 둘 다 끊자는 말을 못 꺼내요. 입에서 빠져나가는 자기 얘기가 그 사람한텐 내일 컨디션을 망쳐도 되는 가치인 거예요. 친구들 모임에서 본인 얘기만 하다 보니 주변인들이 꺼려하는데도 다음 자리가 생기면 또 똑같이 본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것도 같은 회로예요. 머리로는 손해인 거 다 알아요. 그래도 입을 멈추질 않아요. 자기 얘기가 만드는 보상이 음식이나 돈만큼 강한 1차 보상이라서 머리로는 손해인 줄 알면서도 회로가 끌어당기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. 평상시 사람들이 입 밖으로 내는 말의 30에서 40%가 자기 얘기로 채워져 있다는 분석이에요.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1이 자기 얘기로 굴러간다는 뜻이에요. 자고 일하고 밥 먹는 시간 다 빼고도 입을 여는 순간마다 셋 중 하나는 자기 얘기인 거예요. 자고 일하고 밥 먹는 시간 다 빼고도 입을 여는 순간마다 셋 중 하나는 자기 얘기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멈추지 못하는 건 의지 부족이 아니라 회로의 강박이에요. 다이어트 중에 빵 냄새 맡은 사람한테 의지를 따지는 거랑 비슷해요. 코로 들어오는 자극이 회로를 두드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정신 차려 라고 해도 회로가 안 꺼져요. 자기 얘기도 똑같아요. 입을 여는 순간 보상이 터지니까 끄려고 해도 회로가 자꾸 다음 문장을 끌어와요. 그런데 같은 회로가
회사 사람들 앞에선 잠잠하다가 내 앞에만 앉으면 뚝 터지듯 풀려 나오는 걸까요? 그 사람, 회사 사람들 앞에선 멀쩡해요. 처음 본 사람 앞에선 점잖아요. 카페에서 옆자리 사람이 끼어들면 자기 얘기 딱 끊고 적당히 마무리해요. 그런데 내 앞에만 앉으면 뚝이 무너진 것처럼 풀어내요. 왜 다른 사람 앞에선 멀쩡한데 나한테만 그러는 걸까요? 이 회로의 한 가지 특성이 답이에요. 안전한 환경일수록 발화량이 더 세져요. 낯선 사람 앞에선 가드가 올라가 있어서 보상 신호가 절반쯤 깎여요. 평가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뇌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. 그런데 받아주는 사람, 자기 얘기에 토 안 다는 사람, 끊지 않는 사람 앞에 앉는 순간 그 브레이크가 통째로 풀려요. 같은 자기 얘기인데 보상 강도가 2배, 3배로 켜져요.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가장 안전한 보상 자판기 자리에 앉아있는 셈이에요. 동전 안 넣어도 매번 도파민 캔이 떨어지는 자판기. 그 사람이 나를 일부러 찾는 게 아니에요. 뇌가 가장 보상이 센 자리를 자동으로 골라 앉는 거예요. 시간이 갈수록 비대칭은 점점 굳어져요. 잘 들어줄수록 그 사람의 도파민이 더 강화되고 강화된 보상이 다음 발화를 더 길게 끌어내요. 다음 만남에선 더 많이 풀고 그 다음엔 더 길게 풀어요. 비대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굳어져요. 내 인내심이 그 사람의 회로를 매번 단단하게 굳히고 있는 셈이에요. 그래서 그 사람을 도파민 도둑이라고 불러요. 내 시간, 내 정서, 내 기력을 도파민 보상의 연료로 쓰고 있거든요. 기다리는 게 비유가 아니에요. 그 사람 회로가 켜질 때마다 내 자원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거예요. 자책 안 해도 돼요. 의심 안 해도 돼요.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에요. 그 자리는 원래 빨리는 자리예요. 그러면 도파민 도둑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답은 의외로 단순해요. 그 사람 회로는 그대로 두고 내 자기 개방을 다른 사람한테 미리 켜놓는 거예요. 어차피 도파민 보상 강박은 의지로 안 바뀌니까요. 친밀감 연구가 보여준 게 있어요. 친밀감은 2가지로 굴러가요. 내가 자기 얘기를 여는 것, 그 얘기를 받아주는 반응. 한 사람한테 2가지를 다 의존하면 거기에 묶여버려요. 자기 얘기 풀어낼 곳이 한 명뿐이라 매 만남마다 자기 전체를 그 자리에 걸게 되거든요. 방법은 간단해요. 그 사람 만나러 가기 5분 전 자기 얘기 한 가지를 다른 한 명한테 먼저 풀어요. 친구든 가족이든 카톡 한 줄이든 통화 3분이든.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앉을 때 자기를 통째로 거는 일이 줄어들어요. 사람한테 풀기 어려운 날엔 노트 한 장에 5분만 쏟아내봐요. 종이 위에 자기 얘기를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임상에서 우울, 불안 완화 효과가 검증돼 있어요. 이건 그 사람을 끊어내라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자기 얘기를 풀 곳을 늘려두라는 거예요. 손절은 회로를 바꾸지 못해요. 진짜 보호는 자기 개방을 한 사람한테 묵지 않고 여러 곳으로 흘려보내는 데 있어요.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못 멈추는 건 성격이 아니라 회로의 강박이에요. 내 앞에서만 폭주하는 것도 내가 가장 안전한 보상 자판기 자리이기 때문이고요. 회로는 못 바꿔요. 대신 내 자기 개방을 분산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. 오늘 밤 노트 한 장에 5분만 자기 얘기를 써보는 걸로 시작해봐요.